공공기관과 사기업 중에서 어떤 곳이 면접이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공기관이 더 어렵다. 사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이냐? 당연히 사기업이 어렵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싸우지 마시고요.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면접 차이점을 구분하시면서 우리가 시사점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각각에 맞는 이 면접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의 합격 가능성도 더욱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시고요.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면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블라인드 채용이 진행되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 과학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부 블라인드를 배제한다 등등등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아직도 이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사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블라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노출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필기 점수 결과라든지 서류 점수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면접관이 미리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전 전형의 결과를 노출시키게 된다면 이 친구 서류 만점이네. 내가 면접도 좀 좋게 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를 좀 적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현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줘야 될까요? 공공기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다. 내 학교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공백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더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이유를 중심으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것은 부모님이라든지 본인의 성명이라든지 노출시키는 것은 큰 감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답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주의점은 이 답변 길이인데 공공기관은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답변 시간을 최대한 동일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말을 너무 길게 하잖아요. 중요한 거 얘기하기도 전에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더 공공기관 지원자들은 간결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연습을 평상시에 해주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공공기관 지원자들은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면접에 가진 않았지만 어차피 학점 노출 안 되니까 요거는 그냥 설렁설렁 해도 되겠다. 절대 아닙니다. 교육사항이라든지 자격사항이라든지 경험 경력사항 등 과거의 이력을 100% 노출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면접관이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지원자의 어떠한 성과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블라인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갈굼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공백기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전공 일치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바로 면접관한테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역시 사기업이 면접 준비가 더 빡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상 질문이 이미 노출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면접 질문이 나오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사기업 지원자들은 어차피 내 이력서상에 노출되는 면접관이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내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어요. 대비된 질문에 우리가 충분히 답변만 잘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결과로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차이점은 외부 면접관이 참여하는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공정성 등의 이유로 외부 면접관들이 면접에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을 받고 가가지고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FM대로 체계적으로 면접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지원기업의 내부 면접관보다는 조직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외부 면접관이 있던데요? 네, 그런 곳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다수의 사기업은 내부 면접위원, 즉 여러분들이 입사했을 때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사 혹은 임원분들께서 면접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은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공공기관 지원자들은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외부 면접위원이 많다. 자, 그 말은 직업기초 능력 중심으로 면접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부 면접위원은 해당 기관에 대한 조직 이해도와 직무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지원자 갈등 상황이 발생했던 경험이 있나요? 어떤 갈등이었죠? 어떻게 해결하셨죠?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한 거죠? 추가적으로 했던 노력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꼬리 물기식 질문에 굉장히 능통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저 공공기관 면접은 왠지 더 친절할 것 같은데 취조당한 느낌입니다 라고 피드백 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외부 면접위원한테 제대로 당했을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공기관에 지원한다고 하고 특히나 외부 면접위원이 참여하는 면접이라면 이러한 꼬리물기식 구조화된 역량 면접에 대비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외부 면접위원이 참여한 면접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직무와 관련된 전문 용어 같은 경우에는 외부 면접위원이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런 내용들을 풀어서 답변을 이어가야 될 경우도 있다.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부 면접위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해당 직무에서 자주 활용하는 그러한 용어들을 활용할수록 오히려 그분들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업과 사기업을 나누지 않더라도 외부 면접위원이냐 내부 면접위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답변에 활용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분들의 걱정은 자기에게 닥쳐있는 어려운 업무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해당 기업의 어떤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직무 역량, 그리고 그 기업과 관련된 로열티를 감안하셔가지고 답변에 많이 활용하시는 게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반대인 건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어떤 문제점을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몸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 지원자들은 큰 방향 하에서 이 기관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하겠다까지는 좋은데 그분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180도 다른 방향의 뭔가 개선점을 제시한다든지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덜 와닿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당 기관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는 좋게 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기업에 비해서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우리가 기출문제라는 걸 좀 수집하잖아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직무 관련된 기출문제는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수집하고 대비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반대로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직업기초 능력과 관련된 기출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자 과거에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 10가지 직업기초 능력과 관련된 질문들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직업기초 능력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우선적으로 점검하시는 것도 좋은 대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면접의 합격 배수와 합격 점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 그 부분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은 필기만 넘으면 이제 거의 다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굉장히 타당한 게 공공기관의 면접 합격 배수는 낮을 경우에는 1.2대 1 이렇게 해도 될 때가 있고요.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봤자 5대1 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기업은 여러분들 낮아봤자 3, 4대1 높으면은 7, 8대1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면접에서 사기업에 비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면접을 정말 잘 봤거든요. 근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필기 합격 점수가 면접 합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필기는 필기인 거고 면접은 면접이다 이렇게 해서 허들을 넘게 되면은 바로 이 제로 베이스로 시작되는 경우들이 대다수이거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필기 점수가 계속해서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이 합격 점수를 세팅하는 구조 자체가 차이점이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잠시 뒤에 강조드리는 시사점을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답변을 이어가면서 계속해가지고 잔펀치를 날리면서 점수를 획득하는 것을 더 추천을 좀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공공기관은 안전빵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안전하게 답변을 하자. 그래서 뭔가 물어보면은 대답을 구체적으로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안정적으로 답변을 하라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안정적으로 답변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막 제시한다라든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안정적이다라고 해버리고 여러분들 오히려 굉장히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모 공공기관의 외부 면접위원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지원자는 어떤 팀원과 함께 일하기가 어려운가요? 자, 이렇게 질문을 준 저의 의도는 이 친구가 팀워크를 발휘할 때 좀 어떤 부분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 그리고 조직 생활에서 팀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답변했냐면 안정적으로 답변해야 되니까 저는 모든 사람과 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 돌리기를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평가할 수 없음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남겨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안전하게 탈락하고 온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필기 점수가 면접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면접에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필기에 더욱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맞다. 다만 면접 연습을 평상시에 전혀 하지 않았다가 면접 일정이 땅 잡히고 그때 면접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사기업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느 정도는 면접에 대한 준비를 이어가되 이 시간 배분을 본인 스타일에 맞게 잘 배분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면접도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면접 준비를 꽤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심할 때는 7배수, 10배수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비해서 안정적으로만 답변하는 게 결코 좋은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기업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는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큰 방향 하에서 여러분들이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평상시에 이제 스터디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모의 면접에 참여한다든지 많은 이제 실전 경험을 갖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언제 다시 이 면접까지 갈 가능성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이 실전 감각을 유지해주면서 내가 정말 기회가 왔을 때 경쟁자의 그 높은 배수를 이겨내면서 합격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라도 더더욱더 지원을 많이 하셔가지고 실전 감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원자를 여러분들이 너무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좀 편차가 큽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굉장히 적은 편인데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편차가 크다 보니까 이런 친구가 어떻게 면접까지 왔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면접 진짜 잘 본다. 약간 이게 느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옆에 있는 지원자들의 답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기업 지원자들은 더더욱더 이 다대다 면접을 볼 때는 옆에 있는 지원자들을 너무 의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도 꼭 당부드려 봅니다. 자,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미흡하거나 옆에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뭔가 승부를 좀 걸어줘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 정말 세밀하게 지원 기업과 지원 직무에서 이런 문제만큼은 내가 해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역량을 쌓아온 사람이다라는 확실한 가산점을 얻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결국 가산점의 영역도 더 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기업 지원자들은 이건 내 질문이다. 여기서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 부분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가장 큰 면접 차이점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듣다 보니까 그냥 다 어렵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원하는 기관과 기업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밀하게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했던 이러한 노력들이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꼭 면접 준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언제나 감사드립니다.